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강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는 이 하락 전환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상승이 멈춰 있고 혹은 상승 중 눌림이라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하락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그러면 하락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가지고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건, 너무 크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으로 보시는 게 맞긴 맞아요. 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아직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아직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작은 하락일 수 있지만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의 씨앗이 되는 어떤 금융위기에 지금 첫 싹이 터버린 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금융위기라는 증거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저의 이제 의견인 거죠. 그런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새싹이 튼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저의 의견.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편으로도 드리고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보시면은 요즘에 변동성이 좀 다시 확대가 되고 있죠. 세계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숫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증시도 사실 뭐 숫자가 뭐 결과적으로 강보합이었지만은 사실 보면 갭상승 출발했다 쭉 밀린 거 보면 장대 음봉이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슬 조금씩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들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숫자가 아니긴 합니다. 평상시보다 좀 많이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올랐습니까? 차분히 정상적으로 올랐나요? 아니죠. 지난 한 달간 약간 오버슈팅, 약간 슈팅성이 있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비이성을 가미해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요. 나스닥 2% 이런 거 오래간만에 보시죠. 나스닥 2% 이런 일이 이제 자주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큰 숫자에 눈이 현혹돼 가지고 2% 올랐으니까 대세 상승이고 2% 떨어졌으니까 대세 폭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2%쯤은 가볍게 1, 2%쯤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다소 좀 비이성적인 불안한 시장이다.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오를 때도 1%, 2%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1%, 2%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급등했지만 급등이 아니다. 급락했지만 급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씩 표현 드리는 게 그렇다고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FOMC 회의 아니면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락하는 거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재료가 공개가 되고 나서 뭔지 보고 움직여야죠. 뭔지 나오기도 전에 움직이면은 그게 뭡니까, 그죠? 예. 일단 중요한 재료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에다 대고 큰 의미를 더욱더 부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벤트가 뭔가 일단 냄비 뚜껑 열어서 안에 뭐 있나 봐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 전 솔직히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밤인데요. FOMC 회의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 저는 FOMC 회의가 이제 명목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인데 솔직히 이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미 긴축이란 재료를 너무 많이 해먹은 전적이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스닥인데 작년 1년 내내 빠졌죠. 1년 내내 빠질 때 빠지는 재료가 뭐예요? 긴축이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도움을 줬습니다.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중국에서 봉쇄를 했다든가 천연가스 값이 오른다든가 등등 해서 다양한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거 퉁쳐서 인플레와 긴축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인플레 때문에 빠진 거예요. 1년 내내 써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를 또 자세히 좀 보면은 10월쯤부터 이제 나스닥이 바닥 찍고 다중바닥형 찍고 이제 결과적으로 최근에서야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근데 이 바닥 찍게 된 원인이 뭐냐? 왜 갑자기 잘 빠지던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추세가 전환됐냐? 이때 긴축 속도 조절론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때쯤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 닉 티밀하우스라고 기자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닉 티밀하우스라고 연준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기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긴축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딱 하방 경직성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하고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증시가 올랐는데 이 4개월 동안 증시가 오르는 재료에는 긴축 속도 조절론이 반영이 된 거죠. 이거 쉽게 표현하면 4개월 동안 똑같은 재료로 해먹은 거예요. 4개월쯤 해먹었으면 굉장히 많이 해먹은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솔직히 FOMC 회의 뭐라고 하겠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FOMC 회의는 이미 다 반영된 재료일 수 있긴 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는 좀 단물 빠진 재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새로운 재료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언제였냐면 1월 28일 날 1월 28일 날 이야기를 좀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때 이 연준의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한 게 있단 말입니다. QT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고 앞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꺼내긴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QT와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걸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월러 이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QT를 할 대상도 훨씬 좀 많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그 지급준비금에다가 뭐 RRP를 더한대나 그렇게 해서 그 기존에 줄여야 될 그 QT 양을 훨씬 더 늘려서 잘하면 뭐 QT를 훨씬 오래 해야 된다. QT를 뭐 3에서 5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나오진 않은 재료거든요.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건 뭐예요? 긴축 그러면서 금리 올린다 요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원로 의사는 처음으로 이제 색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금리 인하와 QT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든가 QT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매우 뭐 길어질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파월 의장 이런 냄새를 비추어 주면은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면은 그럼 이제 시장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재료로 인식하면서 새롭게 뭔가 시장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멀리 이제 나중에 FOMC 의사록 공개해서 뭐 나중에 할지 뭐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FOMC는 기존에 맨날 했던 이야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뭐 그런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주식시장의 기초자산은 그 회사 가치잖아요.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회사잖아요. 회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실적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익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증시에서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여튼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시장이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좀 거시경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가 시장 전체를 쥐흔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건 좀 다소 뒷전으로 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물이 좀 빠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증시가 본질로 좀 돌아오지 않겠냐. 본질이 뭐냐? 기업 실적 뭐 이런 쪽으로 좀 돌아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애플, 아마존, 구글이 하루에 겹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진짜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종 경제 지표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긴축이나 인플레와 같은 그런 증시 외적인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흔들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이슈 얼추 다 해먹고 시장이 약간 좀 정상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FOMC 회의 이런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 기업들의 실적과 아니면은 그죠 경제 지표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냐. 진짜 이제 그런 거를 주목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 인플레 완전히 싸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잘 보긴 해야 돼요. 그죠? 여전히 물가지표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물가지표 이러다가 한번 예상 외로 탁 튀어 오르잖아요. 그럼 다시 증시 지금까지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고 뭐고 이거 한 번에 다 물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뭐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긴축이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요런 뭐 이야기 살짝 뭐 해드렸는데, 뭐 긴축이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경제 지표나 뭐 기업 실적 이런 거 이야기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강하다고 믿고 있던 이건 진짜 좋다라고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면은 시장은 또 크게 반응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이 제일 강하게 믿고 있는 게 뭔가요? 고용 지표죠, 그죠? 고용 지표 이런 것들, 그런 강한 믿음, 이거 하나만은 끝내줘라는 그런 믿음이 훼손되면 시장은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용지표, 제가 그것도 28일 날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논팜 인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쨌든 취업자 수 뭐 이런 거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뭐 ETI 지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벌써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긴 하니까 그런 점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 혹시나 이제 인플레는 거의 끝난 것 같지만, 인플레가 혹시나 한번 예상 밖으로 튀어 오를까봐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고용지표. 이거 하나 믿고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훼손되면은 이거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나 경제가요. 그런 점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 좀 말씀드려봤고, 지금 이야기해드린 것들이 다 발표가 돼요. 이제 그죠? 네, 조만간 다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물가지표는 이제 이미 뭐 예전에 발표돼서 더 이상 이제 좀 기다려야 되고, 고용 지표는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발표되죠, 그죠? 예, 뭐 하여튼 매월 첫 주쯤에 항상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잘 보자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논팜 페이롤스하고 뭐 실업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그죠? 또 기업들 실적들 이런 거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쫙 체크할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증시, 그죠? 아직까지 이거 삼각 수렴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어딘가를 넘어가야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지금 오버슈팅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세요. 지금 사실 뭐 기업의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 대부분 어쨌든 지금 좋게 나오곤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FOMC 회의나 이런 것들, 일단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아직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웬만한 증시는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면 웬만한 지표 나오면 다 시장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 같은 거 보시면 아직까지 어딜 넘지 않아서 쌍고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아래로 꺾이지 않으면은 이거 또다시 폭등 또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떤 수렴형 이런 거 같다. 좀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기다리면서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하고요. 어제 안 보여드렸던 중국 증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그죠?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갭상승 크게 하고 나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서 일단 뭐 꺾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뭐 하락으로 전환이 아니고요. 하락 전환은 제 생각에 여기를 붕괴시켜야 된다고 봐요. 여기, 그죠? 이 자리가 한 지난 3, 4거래일 동안 버텼던 어떤 중요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커져서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아직까지 중국 증시도 눌림의 관점입니다. 장대 음봉 나왔지 않았냐? 이거 아직까지 알 수 없죠, 그죠? 이러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 증시도 아직 강합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 같은 것도 좀 심상치 않은 거, 이런 거는 이런 건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되겠죠.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더니 어느 순간 이 연휴 지나고 나서 오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앉았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데요. 어딘가 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게야 추세 전환인데, 저항 돌파한 차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상하긴 하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홍콩 같은 경우 굉장히 큰데 이것도 아직 눌림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딱 봐도 보이죠? 아직 중요한 자리 붕괴가 안 됐어요. 중요한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한 7거래일 동안 버텼던 이 자리, 이게 지지선일 거 아니에요. 지지선 붕괴됐냐? 안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 증시 강하다. 뭐 일본 증시 이런 건 박스권일 거고, 뭐 독일도 사실 크게 보면 박스권이고,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쭉 살펴봤고요. 그죠? 오늘 밤 유럽은 일단 하락 출발이네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이 정도. 하여튼 유럽은 어딘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보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밤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엑손모빌이 좀 시가총액이 크죠. 엑슨모빌하고 뭐 화이자, 뭐 아니면 맥도날드 이런 데가 좀 크니까 뭐 이런 거 실적들 좀 살펴보자고요. 얘네 실적 발표가 있다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IT 빅테크 실적 발표다. 그죠? 다 아시죠?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는 뭐 유로존 CPI들 발표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유로존 GDP 발표 정도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FOMC 회의, 내일 밤 FOMC 회의 기다리시면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쭉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 이제 오늘 코스피가 선물 321을 의미 있게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이거 턱걸이 붕괴 아니죠? 의미 있게 확 붕괴시켰죠. 그리고 이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한착해서 이 위쪽에 가 있어야 이제 상승 추세인 건데, 일단 뭐 이런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하락 추세 전환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제 다시 무조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갑니다. 이게 아니고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단기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뭡니까? 단기 하락 추세.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 이거잖아요. 단기 상승 추세가 깨져갖고 저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단기 하락 추세라고요. 이제 이게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가고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저점들, 이런 거 붕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점들, 이런 거 붕괴시켜줘야 어떤 진짜 좀 의미 있는 중기 하락 추세입니다. 뭐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한 달간의 어떤 이런 급등의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조정으로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저점을 붕괴시킬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 오늘 하여튼 321을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뭡니까? 신호등에 불은 들어온 셈이죠.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후다다닥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야 돼요. 전력질주로 신호등 바뀌자마자. 그건 아니죠. 이제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양옆에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손을 들고 건너면 됩니다. 신호는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딘가에 저항도 좀 확인을 한 거죠. 그죠? 이제 어떤 매매 기준이 좀 분명하게 나온 겁니다. 일단 320일 붕괴됐으니까 나는 뭐 이게 뭐 단기 낙폭 과대니 뭐 이상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붕괴된 거니까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면서 강력한 매도세 나온 거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나온 겁니다. 신호등 불 들어온 거고요. 다만 이제 얘가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얘가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320일 돌파한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이제 어디 넘어가면 안 될까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뭐 328, 329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는 이제 다시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여길 넘어가면 더 올라가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뭐 우리한테 어떤 분명한 매매 기준은 시장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됐으면은 사실 이제 상승, 뭐 기존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다소 뭐 비중 축소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가장 안전한 건,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았는 건 320일을 붕괴시키는 게 아닌데 320일이 붕괴됐으니까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그만큼 누적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상승 베팅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심상치 않네 생각은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뭔가 좀 움직이시거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네가 눌림시 매수라고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 않았냐, 봐라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졌으니까 상승 추세를 하지 않았냐, 상승 추세 중에 눌림으로 보니까 난 주식 매수할 거다, 주식 매수하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는데 지금 주식 매수하면 안 되죠. 왜냐?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보였나요? 아직까지 이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눌림으로 생각하셔서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됐다라고 보시고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최소한 다시 320일을 돌파한 척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락 베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떤 생각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너무나 좀 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좀 많이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매도세 등장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분명히 급락하고 있어요. 지난 2거래일 동안 한 329에서부터 318까지 빠졌으니까 사실상 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틀간. 이거 기존의 코스피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적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최근의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 선물이 얼마가 올랐어요? 285에서 330까지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선물이 한 최소 50포인트 가까이는 올랐는데 이틀 동안 10포인트 빠진 게 많이 빠졌다. 우리 또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지난번 단기 급등했던 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래일 빠진 게 엄청난 대폭락이고 이게 뭐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이건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그런 의미 있는 첫 번째 장대 음봉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빅스 같은 것도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밖에 안 올랐어요. 어제 비해서. 이런 점들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양한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 불안하다. 뭐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라고요. 320일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매도세 나온 거고 매도세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할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불안한 생각은 없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지만은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뭐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뭐 조만간 제가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계속 들고 가서 뭐 좀 큰 수익을 줄지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서운한 포지션 청산을 할지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그죠?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말씀드렸죠. 욕심이 크신 분들, 꿈과 이상이 크신 분들은 그에 맞춰서 그죠? 위험 감소를 크게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다. 나는 뭐 조금씩 안전하게 가는 게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다. 하여튼 그죠? 뭔가 위험을 크게 감수하면 수익 기회도 커지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신호등 불 들어왔으니까 움직이시면 되고요. 뭐 코스닥은 반등 올라왔지만 뭐 1030 넘어가기 전까지는 의미 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달러도 자그마한 매수의 기준은 생겼습니다. 1228원 일단 오늘 지지했으니까 1228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준은 생겼지만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입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그마한 기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죠?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죠? 뭐 오늘 3% 가까이 어제 얼마 어제 2% 빠지고 오늘 3% 빠졌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죠?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 없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어쨌든 좀 너무 5일선을 또 크게 이탈한 것 같으니 약간 반등시 매도 전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돼요. 신호등 불 들어왔다. 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선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어디 붕괴시켜야지 된다고요? 4030 붕괴돼야 그래야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전환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전환되면은 그때 신호등 불 들어온 거니까 그때 움직이시면 되고 나스닥은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여기 좀 밑에 여기 정도 됩니다. 11,930 요거 붕괴시켜야 아래로 전환된 겁니다. 뭐 똑같습니다. 평상시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전환되는지 뭐 빅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도 뭐 별일 없지 않을까 싶어요. FOMC 회의라든가 중요한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불 들어온 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들 편안하게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